네, 우리 현명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펩시님, 퍼플님 자주 뵙겠습니다. 가을비가 제법 야무지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고 나면 이제 좀 초겨울에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한기가 몰려든다 그럽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마음도 착잡하고 정말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는 그런 하루네요. 네. 네, 우리 아메리고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나 때는 만약 세대를 아시겠지만 최흔의 예전에 최흔이란 분이 계셨죠. 가수 가을비 우산 속에 그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음. 자, 그러면요 10초 후에 시작할게요. 네, 8시 35분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됨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호흡을 함께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 마음이 곧 제 마음인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 안 좋은 게 다 나왔네요. 지금 주시장 주변을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참 깝깝한데요. 정말 오늘 우리 마음은 주시장 오늘은 하루 안 열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인데 어제 나스닥 지수가 1.6% 빠졌는데 알맹이 있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코스닥이 그동안 수급 때문에 담보부정 매물 등을 통해서 코스닥만 안 좋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4.9%대 올랐었습니다. 4.9%대 올랐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미 JP모간의 회장은 5%대를 대비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분 말대로 5%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제 그 굿뉴스 이제 배드뉴스 아닙니까? 그 개인 소비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제 나왔는데 어제 금리가 올라가는 4.9%대 이게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국제유가도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차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반영이 이제 됐군요. 반영이 돼가지고 어제 베를당 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뭐 지금 이러니까 호들갑을 떠는데 중동 분쟁 격화 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병원을 폭격해서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지들이 쐈더만 팔레스타인 지들이 쏴가지고 지들 땅에 떨어져 로켓이 그 지들 땅에 떨어져서 사건이 난 거 자기 잘못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은 뭐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이게 쭉 얘기가 돼서 유가에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유가 좀 크게 오르진 않은데 어쨌거나 유가도 배럴당 88불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가도 이제 좀 오르고 채권금리도 오르니까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테슬라가 장중에는 뭐 미국 주식이 다 빠졌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실적을 내는데 역시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외로는 크게 안 빠집니다. 한 1%대라서 뭐 테슬라 실적은 다들 분위기가 뭐 안 좋을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이런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주식도 여전히 대중국 수출 규제 영향이 어제도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엔비디아도 거의 4% 빠졌네요. 일단 엔비디아는 전체적으로 박스권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이 하락 추세가
오늘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네, 그다음 아메리고님 말씀에 알버말도 많이 빠졌어요. 알버말도 어제 10% 빠졌어요. 네. 음, 그렇습니다. 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돌 보면, 쭉 보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네, 속상한데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걸 봐야 되겠다. 또 제가 사실은 어제, 네, 엔캠 중앙첨단 소재가 어제 탐방을 좀 다녀왔고, 탐방 가서 그냥 탐방이 아니라 영상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더 모양이니까 몸이 엄청 피곤하더라. 가서 어제 가가지고 엔캠 중앙첨단 소재 탐방했는데 보람은 있었습니다. 아, 좀 중기적 성장성이 확고하구나 한 걸 했는데, 그 빨리 편집해가지고, 음, 다음 주 초반에는 다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탐방들도, 근데 제가 탐방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주식 담당자 만나는 이런 탐방은 저는 안 합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언론에 축적하는 자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핵심 간부님 정도 만나서 뭔가 꺼낼 만한 그 있을 때 제가 탐방을 하지, 가서 주식 담당자 만나는 거는 저는 안 한다. 어제는 간부님들 만나서 좋은 영상을 담았는데, 어제 또 우리 엔캠 간부님은 카메라 울렁증이 계셔가지고, 그는 편집해도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첨단 소재는 아주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성장성 전망이 확고하더라. 이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금리, 그 다음에 금리는 계속 2007년 6월, 7월 이때가 서버프라임 때거든요. 이때 이후의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 나스닥. 자, 그래서 전체 테슬라도 작년 대비 9% 증가, 매출이 9% 증가, 월가 예상치보다 다 부족한 그런 영역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이 보시면 오르면 1, 2%, 빠지면 1, 2%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줄게. 결국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구나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연이틀 이렇게 순매수하니까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뭐 유가증권 시장은 사실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과는 달랐는데 제가 유독이란 표현을 써요. 유독 코스닥 시장만 9월 이후부터 전 세계 시장에서 혼자 약세인데요. 결국은 뭐 제가 코스닥 시장 개인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이 개인분들이 그 몰빵 펀드와 특정 유튜브에 너무 동조를 했다가 휘둘리면서 나타난 후유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이 한 1,000억 팔면 힘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이 한 1,000억 가까이 팔면서 코스닥 혼자, 코스피는 0.1% 올랐는데 코스닥은 0.4% 하락하는, 네, 여전히 이것들이 결국 몰빵 펀드와 특정 유튜브가 너무 쏠림 현상을 이야기하는 후유증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언제 끝날까요? 제가 뭐 해당 주식이 아직도 내려올 길이 많아서 지금 다들 어려우신데요. 부정적인 얘기 하기 싫어서 안 할 뿐인데요. 그 관련 주가 아직도 하락할 요인이 많아서 그게 충분히 하락해야 이런 현상이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관련 종목이 뭔지는 대충 여러분 체감하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 걱정이네요. 오늘 시장은 일단 외국인이 중요하겠습니다. 양시장에. 유가증권 시장은 보시겠지만 한 2천억 내외 정도 매도하면 좀 힘들고 코스닥 시장은 1,000억 정도 넘어가면 힘들더라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지금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크게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비상독수 엔캠 오너리스크. 저는 그런 얘기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 보거든요. 좀 유튜브 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혼자 개인끼리 우리가 만나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뒷담화 할 수도 있고 한데, 많은 사람이 드는데, 구체적,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가 경영자가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니까. 객관적 증거도 없이, 뭐, 막연하게 주관적 얘기를 해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건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함부로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참 경솔하다 생각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좀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공돌이 엔지니어다. 음, 그리고 지금도 네, 소주에 골뱅이를 즐겨 먹는, 그러니까 뭐돈 벌었다고 해서 폼 잡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래서 공대 출신에서 금융을 전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거좀 아무래도 좀 그런 병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뭐 주변에 듣기로는 그냥 전형적인 엔지니어다. 그래서 제일 제가 귀에 잘 들리는 좋았던 얘기는, 오정강 대표는 기계 소리만 들어도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주가 올라가면 팔아먹고 막 이랬으면 뭐 그전 객관적인 게 있으면 몰라도요. 그런 거 아닌 거는 저는 참 그 일부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리는데 참 경솔하다. 나이도 든 분이 살 만큼 산 분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견에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 그런 거는 객관적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카카오가 어제 보셨다시피 구속됐지 않습니까? 판사가 볼 때 요즘은 참 구속은 안 시킵니다. 원래 그 무죄 추정주의 아닙니까? 웬만하면 방어권을 인정하는데 판사가 구속을 했다 하면은 상당히 뭔가 뭐 문제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의 SM 제가 그때도 이미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가서 아마 SM 인수 못할 건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중간에 참모가 없나? 저 같은 말이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카카오 같은 걸 비난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 암울하게 좀 출발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개장 후에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어떻게 하나. 결국 외국인들이 파냐 안 파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그렇지 않고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처럼 순매수를 하면 멀쩡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한 2천억 내외, 코스닥은 한 1천억 내외 정도 순매도를 한다. 그러면 오늘 양시장이 좀 힘들어지겠다. 보성님, 하리 탐방, 하리도 제가 이미 요청을 했어요. 그, 밴드 대표들은 만났다. 그러길래, 사실 밴드 대표님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도 참, 누구 못지않게 수산화 리튬에 대한 지식도 많고, 우리 전웅 대표한테 물어볼 것도 많아서, 그래서 뭐 했는데,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회사가 엄청 바쁘다 그러네요. 연말까지 엄청 바쁘다고 얘기를 답변을 봅니다. 쉽진 않아 보이는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봐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쪽 방면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물어볼 게 많은데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유가 뭐 이런 것들 금리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약세 출발인데 약세 출발일 때 외국인이 달려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코스피에 한 2천억 내외 코스닥 한 1천억 내외 정도 매도하면 양시장이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겠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 정도까지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좀 예상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속에서 여러분 이제 오스코텍 어제 유한양행 자, 요 얘기 지금 오늘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키움증권에
네, 흐혜민 님이 이 양반이 좀 항상 좀 좋은 깊이 있는 분석들을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어제 그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기관들이 엄청 팔았습니다. 유한양행을 100만 주 이상 팔았죠. 그게 과연 그런지 여의 내용을 보면 무진행 생존기간, 이거는 암덩어리가 쉽게 말해서 커지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 암덩어리가 커지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인데 23.7개월, 타그리소가 16.6개월이니까 타그리소보다는 나은데, 자, 여기 나온 게 뭔 말이냐? 타그리소 화학 병용, 이 말은 타그리소하고 화학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기존에. 이걸 병행했을 때 25.5에서 29.4개월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의 중앙값보다 더 높네요. 근데 이때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이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효과는 생존 기간은 했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여러분, 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망하는지 아시죠? 항암 치료가 사실은 아주 고통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시장의 눈높이보다 좀 낮았다. 생존은 타그리소보다는 높았다는 그런 분명하고요. 자, 전체 생존 기간은, 이거는 수치가 나오려면 오래 걸립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망할 때까지, 그분들이 사망해야 데이터가 집계되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거는 시간 나올 때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정맥 주사제입니다. 정맥 주사. 그래서 타그리소, 이거는 경구용이라 그러죠. 알약입니다. 그냥 알약이라면 하면 될 건데 굳이 또 경구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죠. 그냥 알약인데 이건 정맥 주사입니다. 링거처럼 맞아야 돼요. 힘들겠죠. 근데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피하 주사제로 그냥 주사 한 방 맞는 걸로 그 임상이 끝나가고 있어서 알약보다는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주사제, 피하 주사제로는 곧 나온다. 이 불편함은 좀 많이 개선된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지만 외국계 정권사 내용을 보면 원래 그래서 이번에 이 병용에 대해서 한 50억 달러 정도 매출을 기대했다가 한 20억 달러로 낮춘다. 2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2조 7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내 어제 판 기관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외국계 반응은 이렇지만, 자, 우리 국내 기관 펀드 매니저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후보 물질 기술 수출 엄청 했는데 다 반환됐잖아요. 네, 계약금만 받고 땡. 근데 이렇게 세계적 조 단위의 세계적 신약이 나온 적이 있나요? 네, 없잖아요. 조 단위 신약이 뭡니까? 이게 나왔는데 왜 주식을 그렇게 패대기를 치는지,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드컵에 본선도 한 번도 진출 못했는데 16강 못 갈 것 같다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외국의 시각하고 우리 입장은 다르죠. 우리나라도 결국 여기서 했던 게, 우리나라도 야, 이렇게 메가버스터 의약품을 만들 능력이 있는 나라다. 우리 산업이 제약산업,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우리 입장은 이렇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쉬울 수는 있으나 미국 입장은 존슨앤존슨이잖아요. 존슨앤존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 탑5 안에 드는 제약사 아닙니까? 존슨앤존슨 입장에 보면 좀 아쉽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꿀 아닙니까? 꿀? 그런데 이걸 패대기 치는 우리 기관들을 볼 때 참 한심스럽고, 또 하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는 병용 임상이잖아요.
존슨앤존슨, 뭐 얀센 바이오텍이죠. 병용 임상을 하지만 지금 단독 임상도 하고 있어요. 3상 레이저 티닌마 가지고. 근데 이미 유한양행이 단독 글로벌 3상은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따로 합니까? 네, 세계는 글로벌은 네, 얀센 바이오텍, 네,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유한양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려면 유한양이 우리나라 별도로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상을 글로벌 3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차 치료제로 시판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단독 3상은 사실상은 국내에는 유한양생이 했다. 해서 1차 치료제로 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글로벌 단독 3상도 이 치료, 이거랑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전 레이저 티닙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 네, 병용도 마찬가지인 게, 자, 요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요, 이 병용이 이번엔 타그리소랑 했지만, 그 전에 지금 화학 치료,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사람들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학 치료를 하는데, 이거와 해봤더니 훨씬 나았다. 그래서 병용 임상이 타그리소의 내성인 생긴 환자한테는 당연히 FDA 허가가 납니다. 그게 첫째가 먼저 나는 거고, 두 번째는 타그리소하고도 해봤더니 타그리소에 못지않다 했으니까 그것도 FDA 허가가 날 거고, 세 번째는 레이저 티닙 단독, 병용 말고 단독 3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감안할 때 이런 내용인데, 이 주식을 뭐 실망은 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패대기 치는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 130만 주나 팔았는데요. 이거는 정말 턱없는 짓이다. 월드컵도 못 나간 사람들이 월드컵 16강에 못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한다. 있다고 얘기입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좀 기대에 미흡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것도 꿀이다. 우리나라가 언제 메가버스트 의약품, 약물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전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참 좀 개탄스럽습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어제 유한양행이 빠지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 다 빠졌고요. 바이오가 지금 심각하죠. 야, 저는 볼 때 뷰노 같은 종목들을 보면서 와, 네, 참 주식이 이렇게 악재도 없이 이렇게도 빠지는구나. 네, 참 요즘은 저도 이 전례 없는 그래서 30여 년 주식시장 경험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예를 들어 뷰노 같은 회사도 전도 유명한 성장주인데 야, 뭐 매일 연봉이 생기면서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어쨌거나 어제는 특히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기관 패대기가 바이오주 전반에 큰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경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후보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술 수출해서 그게 세계적인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신약의 하나가 됐다. 사실은 경사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일본과 비교할 때 모든 부분이 비슷하거나 우세하거나 이런데 제약 산업만 유독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결국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도 성장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가끔 어제 오스코텍 유한양에 대한 기관 패대기를 보면서 제가 참 뭐랄까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여파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들도 심리적으로 좀 안 좋고 2차 전지도 어제 알베마리 한 10% 빠지면서 테슬라도 이제 어쨌거나 빠졌고 테슬라 실적도 어쨌거나 시장 예상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엔비디아 빠지니까 또 후공정 쪽도 심리적 환경이 나쁘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참
좀 기적을 바라야 할까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선 제일 우리가 희망하는 외국인님들 오늘은 제발 좀 크게 안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일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그래도 지금 그나마 나은 게 제가 볼 때는 HBM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엔비디아가 홍역을 앓고 있지만 지금은 생산량보다 주문량이 두 배 많다, 두 배 정도 많다는 게 업계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이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당장은 지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HBM,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어쨌거나 지금 약세 출발이네요. 그나마 그래서 좀 어떻게 공정 쪽부터 해서 반도체 쪽, 반도체도 지금 9월 수출이 99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올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부터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반전이 오기를 소망해 보는데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